1476년 11월 창경궁 통명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성종과 윤씨 사이에서 태어난 원자, 훗날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군주로 기억될 연산군이었습니다. 그의 탄생은 축복이었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운명은 이미 어둠 속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연산은 4살이 되던 해 어머니를 잃습니다. 1479년 8월 윤씨는 성종의 총애를 잃고 궁궐에서 쫓겨났으며 고지어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병으로 죽었다고 되어 있었지만 궁궐 안에는 금기된 진실이 떠돌았습니다. 성종이 후궁 엄씨를 총애하자 질투에 눈먼 윤씨가 왕의 얼굴을 손톱으로 핥히는 대역죄를 저질렀고 그 대가로 폐위와 사살을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연산에게는 어머니가 그저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만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했을 것입니다. 인수대비와 신하들이 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입을 다물었고 아버지 성종은 그를 바라볼 때마다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계모인 정연왕 윤씨는 자신의 소생인 진성대군을 더 총애했고 연산은 궁궐 안에서 고립된 채 자랐습니다.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 무언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불안감이 그의 성격 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1483년 겨우 8살의 나이로 연산은 세자로 책봉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신하들은 폐비소생이라는 이유로 그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인수대비는 손자를 엄격하게 대했습니다. 세자 교육은 가혹했습니다. 유교 경전과 제왕학을 배우면서도 연산은 항상 감시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스승들은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기록했고 조금만 실수해도 엄한 질책이 돌아왔습니다. 특히 인수대비는 연산이 어머니를 닮을까봐 끊임없이 경계했습니다. 청소년기를 거치며 연산은 점차 반항격이고 의심 많은 성격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자신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고 모든 이가 자신에게 가면을 쓰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1494년 성종이 승하하고 19살의 연산은 왕위에 올랐습니다. 즉위 초반 그는 나름대로 성군이 되려 노력했습니다. 학문을 장려하고 민생을 돌보며 신하들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해결되지 않은 의문과 분노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즉위 후 몇 년간 연산은 비교적 온건한 통치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1498년 무오사화가 발생하면서 그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김일손이 쓴 사초의 성종의 사생활과 세조의 왕위 찬탈 과정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발각되었고 연산은 이를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김종직을 비롯한 살인파 선비들이 대거 숙청당했고 연산은 처음으로 피의 맛을 보았습니다. 권력을 휘두르는 쾌감, 자신을 무시하던 신하들이 무릎 꿇는 모습에서 그는 묘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1504년 연산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사건이 발생합니다. 임사홍, 신수군과 같은 측근들이 은밀히 다가와 오래전 숨겨졌던 진실을 폭로한 것입니다. 어머니 윤씨가 단순히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폐위당하고 사약을 받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궁녀 김씨가 전한 증언과 함께 어머니의 피 묻은 적삼까지 발견되자 연산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0여 년간 자신을 속여온 모든 이들에 대한 배신감, 억울하게 죽은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진실을 은폐한 자들에 대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1504년 갑자사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산은 어머니의 죽음에 관련된 모든 인물을 색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씨의 폐위를 주장했던 윤필상, 거문, 이세좌, 권주 등 선왕 때의 대신들이 이미 죽은 지 오래였지만 연산은 그들의 무덤을 파헤치고 부관참시를 명했습니다. 시신의 목을 베고 그 가족들을 멸문지화시켰습니다. 당시 폐비 사건을 방관했던 인수대비에게는 극도의 냉대를 보냈고 그녀가 1504년 사망하자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않았습니다. 계모인 정연왕후는 폐비로 강등되어 궁 밖으로 쫓겨났고 이복 동생 진성대군과 그 가족들도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엄씨의 후손들 역시 가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복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산은 과거에 자신을 무시하거나 비판했던 신하들까지 모조리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오사화 때 살아남았던 살인파 인사들도 다시 화를 입었고 조정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신하들은 연산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고 조금이라도 왕의 비위를 거스르면
즉시 처형당했습니다. 복수를 마친 후에도 연산의 광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절대 권력의 달콤함에 빠져들었습니다. 1506년 연산은 성균관을 폐쇄하고 그 자리에 흥청이라 불리는 기생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전국에서 미녀들을 선발하여 궁으로 불러들였고 밤낮 없이 연회를 열었습니다. 궁궐 안에는 음악과 춤이 끊이지 않았고 정사는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연산의 사치는 극에 달했습니다. 경복궁 일대의 민가를 강제로 철거하여 금원을 조성했고 백성들의 토지를 빼앗아 왕실의 사냥터로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백성이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돌았지만 연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또한 연산은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을 철저히 탄압했습니다.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 등 언론기관의 기능을 마비시켰고 신하들의 상소를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글로 된 익명의 투서까지 등장하자 한글 사용을 금지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내렸습니다. 국정은 파탄났고 백성들의 원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폭군이었던 연산이지만 가정에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연산의 정비는 거창 신씨로 신승선의 딸이었습니다. 1487년 세자빈으로 간택되어 연산과 혼인했고 왕비로 책봉되었습니다. 신씨는 온화하고 조용한 성품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연산의 폭정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연산은 정비 신씨를 존중했지만 그녀에게 깊은 애정을 보였다는 기록은 찾기 어렵습니다. 신씨는 1506년 중종반정 이후 폐위되어 사가로 쫓겨났고 1557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산에게는 여러 후궁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인물은 장녹수입니다. 원래 천민 출신이었던 장녹수는 뛰어난 미모와 재주로 연산의 총애를 받았고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녀는 연산의 향락을 부추겼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많은 사람을 모함했다고 전해집니다. 중종반정 후 장녹수는 차명강했습니다. 연산에게는 여러 자녀가 있었습니다. 정비신씨 소생으로는 휘를 가진 장자가 있었고 후궁들 사이에서도 여러 아들과 딸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연산이 폐위되면서 그의 자녀들은 왕족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평민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장자는 교동도로 유배되었다가 그곳에서 사망했고 다른 자녀들도 비참한 운명을 맞았습니다. 연산의 아들들 중 일부는 유배지에서 자녀를 낳았지만 조선시대 내내 역적의 후손이라는 낙인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연산은 깊은 고독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해주는 사람을 찾지 못했고 그 공허함을 권력과 향락으로 채우려 했습니다. 1506년 9월 2일 새벽 2시경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등이 주도한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반정군은 창덕궁을 포위했고 연산은 허무하게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토록 막강했던 권력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진 것입니다. 연산은 왕에서 군으로 강등되었고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궁궐에서 누렸던 모든 사치와 권력은 사라졌고 초라한 유배지에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연산은 유배 생활 동안 깊은 우울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을 따르던 신하들은 모두 떠났고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는 왜 자신이 이런 운명을 맞게 되었는지 끊임없이 자문했을 것입니다. 유배의 2달 만인 1506년 11월 6일 연산군은 31살의 나이로 교동도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병사로 되어 있지만 독살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파란만장한 한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연산군의 통치는 조선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의 폭정으로 수많은 선비와 백성이 희생되었고 국가 재정은 파탄났으며 왕건과 신건 사이의 균형은 무너졌습니다. 중종반정 이후 집권한 신하들은 연산군의 모든 것을 부정했습니다. 그는 조선 왕조실록에서 군으로 격하되었고 묘와 시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무덤은 왕릉이 아닌 일반 묘로 취급되었고 후손들은 역적의 후예로 낙인 찍혔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을 단순히 타고난 폭군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의 광기 뒤에는 어머니의 비극적 죽음, 사랑받지 못한 유년기, 그리고 진실을 은폐한 기성 권력에 대한 깊은 배신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어린 시절 제대로 된 사랑과 교육을 받았다면, 만약 진실이 일찍 밝혀졌다면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연산군의 비극은 개인의 비극이자 시스템의 비극이었습니다. 조선의 엄격한 유교 윤리와 왕실의 권력 다툼, 그리고 진실을 감추는 궁중문화가 결합하여 한 인간을 괴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연산군은 심각한 트라우마와 애착장애를 겪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상실, 주변의 냉대, 그리고 진실을 둘러싼 비밀주의가 그의 정신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역사는 연산군을 폭군으로 기록했지만 그 이면에는 사랑받지 못한 한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사랑을 갈구했고 진실을 알고 싶어 했으며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한 채 권력과 복수에 집착하다가 비참하게 몰락했습니다. 연산군의 이야기는 권력의 위험성과 사랑의 중요성, 그리고 진실을 감추는 것의 폐해를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쉽게 비틀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비극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교훈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연산군을 단순히 폭군으로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그를 그렇게 만든 구조적 문제와 인간적 고통을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의 비극은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권력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사랑의 결핍은 어떤 결과를 낳게 하는가? 진실은 왜 중요한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연산군의 삶 속에 담겨 있습니다. 조선 제10대 왕 연산군, 그는 폭군이기 이전에 한 명의 비극적인 인간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어려운 일 아닌 줄 아오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마음을 비추는 거울인 역사 속 인물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